그것도 뻥인데 음. 그 큰 뻥 앞에서 작은 뻥들은 다 죽는 거지. Takes a crane to build a crane. It takes two floors to make a story. It takes 이제 an egg 이렇게, to make a hen.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없애는 건 한쪽이 진행돼야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일상을 재건해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긴 여정일 것 같은데 요새 제가 유머에 대한 책을 쓰면서 결국 어디로 이렇게 가는가 하니까 어떻게 이 마음의 자장을 서로 만들 것인가 그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유머에 대해서 가끔 요새 뭐 신문에서도 특집으로 다루고 또 대중적으로 많은 책들이 나와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유머가 도구화돼 있고 상대방이 대상화돼 있어요. 그래서 책 제목을 보면 뭐 유머로 이겨라, 마음을 사로잡아라. 그래서 개인적으로 유머 감각을 막 키워야 될 것 같은 강박관념을 막 심어주거든요. 이렇게 하면 막 근데 그게 유머 감각이라는 게 물론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상당 부분 타고난 것 같고 연마한다고 그러니까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엔 그렇게 개인적으로 내가 유머러스 한 사람이야 라는 것보다도 유머 감각이랄 때 그 감각은 웃기는 능력뿐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과 함께 진짜 이렇게 그 웃음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게 소통의 한 방법이고. 그죠. 그쪽에 초점을 더 맞춰야 될 것 같다. 우리는 그런 장들을 별로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제 일상도 상당 부분 연극인데 그래. 이렇게 딱 배역을 맡아서 유머라는 건 상당 대부분 그 연극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못하니까 이상하게 막 희롱을 하고 농담해놓고 뻘쭘해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아까 거리와 그 이제 실내, 그 아웃도어와 이제 이 인도 사이의 문제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유머라는 것은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근데 말이 돼야 하는 세계 속에 권력이 있는 거야. 응?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참아요. 참고 살아. 참고 사는데 그걸로는 안 풀리잖아. 그럼 안 풀리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미 그 능력을 이제 상실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특별히 누군가가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 그 이제 인정을 못 받고 있다가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만 아주 어려운 공채를 통해서 개그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말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유머를 하는 건 말이 돼요. 근데 일상인이 유머를 하는 건 말이 안. 그러니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유머조차도 맡긴 거예요. 특정한 그룹에 맡기고 그 사람들만이 유머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까지 해주고 그래서 그들은 원래 타고난 것 이상으로 발현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맨날 그것만 해도 되는. 그러니까 그 격차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죠. 자연히. 그러면 난 저렇게 못해. 그러니까 이게 타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더 강화되는 거죠. 그렇지. 거기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냥 있는 것 자체로 웃겨요. 그렇지. 무슨 유머가 기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그렇게 전문화되면서 발생한 거거든. 그러니까 웃기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혹은 웃기는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 무슨 이런 그러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 교실에서 아이들을 웃게 하는 교사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교육학의 주제인데 현재까지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거든요. 이 교사들이 하는 얘기가 다른 교실에서 웃음소리가 빵 터지면 그렇게 부럽다는 거예요. 자기는 못하죠. 근데 그게 교사가 막 아이들을 막 원맨쇼에서 웃기는 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아이들의 캐릭터가 잘 드러나고 그것이 안전하게 서로 받아들여지는 이것만 되면 되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주어진 질서를 잘 수행하는 선생님은 웃길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말이 되는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거니까. 그러면 학생들도 자기를 발현할 수가 없어. 그 질서 속에서는. 그렇지. 근데 어떤 선생님은 꼭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잖아 라고 하면 다 웃겨. 그거 자체가 우리를 해방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 심각하고 진지한 분들은 웃길 수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이를테면 본질에 충실한다든가 뭐 핵심을 짚어야 된다든가 무슨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렇게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느냐 뭐 이런 우리 어떤 그 암암리의 그런 질서 속에서 사니까 그러니까 유머를 일상 속에서 이제 그 누리고 싶어 이제 왜냐하면 조금 많이 자유로워지기도 했고 세상이 그래서 나를 이제 발현해야 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몸은요 연기를 못하는 몸이 돼버렸어요. 이미 예절 지키고 상하관계 지키고 뭐 또 군대에서 길들여졌고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다루려고 그러면 얼굴을 그 인상을 찡그려야 된다든가 무슨 이런 폭력적 관계 이런 것만 길들여져 있고 웃겨가지고 사람을 나를 따르게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나오는 게 아재 개그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도 아재 개그는 나름대로 이제 나는 그 장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때 말장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 장난기라는 게 살아있는데 지금 발달한 기술적 개그하고 비교되잖아. 그럼 이건 촌스러운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웃기는 거 있을 수 있는데 웃긴다고 생각하기 전에 그 촌스러움이 보이면 그거를 이제 일단 뭐 왕따시키는 거지. 거기에다가 그 사람 자체가 평소에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데 거기서는 자꾸 튀려고 하니까 그렇지. 그 거부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색한 네. 개그를 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냥 그 강박에서 나오는 개그나 그 문제가 있다고. 그래. 꼰대 개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또 하나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잘 안 풀린 게 유머라는 게 근대적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헌을 보면 동서양 막론하고 근대 이전까지는 웃음에 대한 해석도 없었고 고전에서 웃음을 다루지도 않았어요. 신약 성서, 구약 성서를 봐도 웃는 장면이 거의 안 나오거든요. 다 비웃는 장면. 그런 것만 잔뜩 있다고요. 그러니까 근대 이전까지는 웃음이 다 조롱이었어요. 웃음하면 조롱으로 연결되고 그래서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그건 천한 것들이나 하는 거고 권력자들은 그런 웃음에 대해 항상 위협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걸 탄압했고 그러다가 18세기 들어오면서 부르주아들이 기존의 귀족들과 다른 자기들만의 정서 공동체, 문예 공동체 이제 카페에서 만드는 그 일상에서는 일상이라기보다 그 기저층에서는 굳이 유머라고 할 것 없이 그냥 일상 자체가 유머와 함께 있었다. 그 웃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사는 게 웃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게 이런 게 웃기는 말이잖아. 가난한 건 서러운데 그거를 똥구멍이 찢어 이러면 웃잖아. 그렇게 해서 이제 견뎠다는 거예요. 넘어가고 그게 초월이지. 이를테면. 근데 이런 초월을 이 세상의 질서로 편입시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근대가 이제 시작되면서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주목되고 하면서 그런 사회적 질서 속에서도 용인하자. 난 그게 유머가 아닌가. 유머라는 개념이 굳이 필요해진.
그러니까 이 조금 열어준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게 마치 어떤 굉장히 그 고급스러운 미덕처럼 돼서 그냥 그 웃기는 게 아니라 뭐 위트 뭐 이러면서 이제 어떤 지적인 행위처럼 되고 이제 귀족적인 행위처럼 되고 아마 그래서 더더욱이 일상화되지 않는 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냥 뭐 이 탈춤 보면 딱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뻥이에요, 뻥. 얘기가 내가 세상에 제일 가는 오입쟁이로 뻥이잖아. 내가 철가는 줄 몰랐더니 여기 그 장구치고 하는 놀이판에 와보니 내가 아니 놀고 갈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 웃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공자님이나 퇴계 선생이나 이렇게 세상을 다 뚫어보고 인간을 깊이 통찰한 분들이 왜 그걸 해석을 안 했을까요? 보금서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그때는 뭐랄까 종교 자체가 난 유머라는 생각을 해요. 종교 자체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세상이 웃긴다 이거야. 예수님이 볼 때 왜 이러고 사냐 그지? 한심하다 그지? 나 이게 다 웃음이라고 생각해요. 종교 자체의 메시지가 굳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는 이 풍요로운 땅에 너희들을 데려다 놨는데 여기서 사막에서 살던 것처럼 아주 불안해하고 찌질하게 산다. 그 이런 거죠. 이제 우리 지금 임계점 얘기를 했잖아요. 시대가 변했는데 우린 과거의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그럼 그건 웃기는 상황인 거야. 그걸 지적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게 무슨 초월해서 어디 딴 세계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바로 돌아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찰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하비칵스라는 신학자가 유머는 하나님의 눈에서 바라본다는 게 어원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듯이.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니들 왜 그렇게 살고 있니? 라는 어떤 그런 이제 유머의 관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봐도 아니 이 문자의 세계에서 왜 그런 무지몽매하게 귀신을 믿고 그런 식으로 살고 있고 관리가 그것을 그 제대로 그 이렇게 이치를 따져서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 무지몽매한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가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 그 이치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나는 초월적 관점입니다. 거기서는 이게 세상의 그 정치 질서가 아니고 본질적인 이치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 이것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옛날에도 궁정의 광대들이 있었어요. 예. 이 광대들은 뭐냐면 그 정치 질서 바깥에 있는 거야. 거기에 신하들이나 아니면 무슨 호족들 등등하고 왕하고 관계에는 그냥 세상의 정치 질서, 현실적인 정치 질서를 가지고 가요.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그걸 보니까 웃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대가
지적을 해요. 되게 웃긴다. 전 도둑놈이 재상이 됐네. 나 이렇게 한다고. 근데 그걸 다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 광대는 어떻게 못해. 그게 언론이지니까 그 당시에. 응? 이제 그런 역할이나 이제 종교의 역할이나 사실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멋있게 막 예언자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응? 예레미야 뭐 이런 사람들 같으면 그냥 빨개 벗고 뛴단 말이야. 길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그 개그죠. 그러니까 니들 웃긴다 이거야. 어? 예수가 당나귀 타고 입성하는 것도 아 그렇죠. 그것도 퍼포먼스라고요. 그러니까 종교가 처음 발생할 때는 그런 초월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자각하게 하는 그 유머가 있었는데 이게 제도화되면서는 근엄하게 그렇죠. 정직화되는 예, 거예요. 제도화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방식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이제 교조적인 그런 이제 질서를 통해서만 유지되는 이제 그 정도의 그 문명을 갖고 우리가 이제 살아왔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는 그러한 그 유머를 허락하는 정치 질서, 그거를 뭐 무질서라고 보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그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고 보는 그러한 정치 질서를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그 민주주의만 해도 어쨌든 이게 다수결이라든가 어떤 이제 한계들을 갖고 있었는데 요즘같이 이제 SNS나 이런 걸 보면 이제 노골적으로 풍자하고 조롱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정치를 만들어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실험이고 소위 말하는 난장 문화 이제 우리 전통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뭐 진화인지 아니면 오히려 복고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언어라는 것이 축제 공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인간이 말을 한다는 게 말하라기도 그런 관점이지만 단순히 동물들처럼 정보를 전달하고 하는 신호가 아니라 상징이라는 거고 상징은 하나의 우주를 만드는 거고 그렇지. 그 순간 함께 있는 사람들이 각자 갖고 있던 걸 넘어서서 새로운 걸 창출하는 그런 즐거움이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렇지. 민주주의도 이제 그런 것까지 가야 되는 거지. 지금까지 너무 그 이제 다수결 뭐 절차 그런 거에 더 나가서 아까 난장이라고 말씀하셨죠. 손 들고 얘기하시오. 네. 그 재청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게 이제 민주주의였는데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얘기하는데도 소통이 되는 그렇죠.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해진 거예요 사실은. 그런 기술이 가능하리라고는 사실은 이제 생각을 못했고 그러니까 인간의 뇌들이 모여서 서로 소통하려고 하니까 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생물학적인 한계지. 그러니까 사회학에서도 뭐 상징적 상호작용론 뭐 이런 학파가 있는데 우리가 일상의 모든 장이 무대고 각자 어떤 연기를 하는 거고 뭐 다 우리 마스크 쓰고 사는 건데 아무리 부부 사이에 침실에서라도 다 그건 역할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각본이 사람들을 정말 더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마치 연주자가 악보가 있음으로써 더 자유롭게 연주하지 악보 무시하고는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양한 각본들이 우리 삶에서 공유되고 그때마다 서로 합의하에 그런 것들이 끌어들여지고 이렇게 되면 성희롱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서로 그게 불륜이라 할지라도 실용은 아닌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런 상황 정의들을 잘 공유하는 감각들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내 식대로 해석하는데 저 사람한테는 굉장히 폭력이 되는 거고.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정말 그 유발 하라리의 생각에 의하면 이제 뻥을 만들 줄 아는 능력이 이제 호모사피엔스의 능력이라는 거잖아요. 허구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게 뒷담화. 그 뒷담화를 하는 것이 이제 어쨌든 그 사회를 하나로 결속시킬 그렇죠. 수 있는 정보의 소통 뭐 이런 게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그 예술에서는 이제 그 피아노 그러니까 악보 하나를 놓고도 수많은 방식으로 그렇죠. 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허용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학교만 들어가면 자우자가 그런 능력이 없어진다고 얘기를 요즘 하는데, 그런 즉흥성이라든가 어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인류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허구를 통해서 생존해온 능력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이 허구에 대한 그 반란이 있었다고. 그걸 이제 휴머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인본주의. 그러니까 그 수많은 뻥들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의 어떤 한계 내에 어떤 세계를 만든 것 같아.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이게 과학하고 좀 관련이 있겠죠. 과학적 사고를 하면서 그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만 세계를 구성하고 인식 세계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만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누가 그랬죠? 이거 시뮬레이션이다. 이 과학이라고 하는 보들리아르가 이게 시뮬레이션이에요. 시뮬라시오. 그 세계 안에는 유머가 허락되지 않았다. 근데 우리가 진화 해설하기보다는 이 시뮬레이션이 깨지고 있는 거지. 도움이 깨지니까 원래 우리가 가졌던 허구의 능력들이 보이는 거죠. 다시 산소가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산소가 들어오지 하면서 이제 그게 참 자유로운 세계라는 체험이 시작되고 있는 거다. 근데 이게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걸 흡수하기 시작해요. 영화는 판타지들이 막 하면서 저게 나를 그 쾌감을 느끼게 한다 이거야. 이 과학의 세계가 아니라 판타지의 세계가 훨씬 더 나를 살아있게 하고 기가 충만하게 한다. 그것도 영화를 보러 가야 되는 거지. 근데 그 판타지가 역사 속에서 보면 진짜 막 마녀사내 같은 광기로 나타나고 파시즘, 나치즘으로도 우상숭배로도 가고 하는데 그것도 다 뻥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뻥이 되지 않으려면 결국 뭘까요? 열려 있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뭐 알아차리는 것 이게 뻥인 줄 알고 뻥인 것은 예술인데. 그러니까 모두가 허구에 익숙해져. 그래야 저게 뻥인 줄 알지. 나도 맨날 뻥치고 사는데 너도 분명히 뻥일 거야. 근데 나는 이렇게 질서를 지키고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히틀러가 이게 새로운 질서야. 뻥인데. 질서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우민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민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학습이 잘 된 학습이 잘 된 군중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뻥을 아무나 못 치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교개혁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이게 성서를 아무나 못 읽게 하는 거잖아. 해석권은 오로지 교황한테 있는데 그게 뻥인지 어떻게 알아? 아닌지. 그래서 뻥치는 사람을 유일한 존재로 만들고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살았던 거고
그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라고 하고 뭐 모든 종교가 그런 이제 허구의 체계인데 그 허구의 체계라는 것을 이제 커밍아웃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커밍아웃 하는 순간 이 경제가 무너지고 다 무너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함부로 그걸 요구하지도 못했고 정치가도 그걸 넘어설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이거는 나는 이 정도의 생산의 풍요가 왔기 때문에 겨우 가능하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으면 어떤 그 뻥을 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긴장감 이걸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로 잰 듯이 사는 거. 한 5cm 더 가도 되는데 그걸 가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이런 이제 사유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평평한데 끝에 가면 떨어진다 그러면 못 가잖아. 그런 세계관을 갖고 산 거 아닌가. 근데 그거는 그냥 그 나쁜 놈들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이 지구의 조건 자체가 그러니까 인류의 진화의 어떤 조건 자체가 그런 뭐 생물학적으로 좀 결핍이 많았다. 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예전에 결핍 많을 때 오히려 뻥을 많이 쳤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이제 그 뻥은 그 우리의 능력이라니까 사피엔스의 능력인데 그 사피엔스가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을 개개인이 그 헤쳐나갈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되니까 집단으로 한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집단의 허구가 있는 거죠. 뭐 애국심이든 그게 뭐 집단의 허구만 존재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끼리는 막 깔깔거리고 뭐 하다가 이게 집단의 의례가 시작되면 그런 집단의 의례를 행해야 되는 공간으로 들어가면 그걸 멈추는 거죠. 엄숙해지고 경건해지고. 사실은 이게 되게 웃기는 거지. 그 금기다 뭐 이런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금기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가 먹고 살 수 없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기질상 그런 웃기는 기질을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냥 예배당 들어가면 이게 갑자기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속으로 쿡쿡거리더라도 그것도 뻥인데 그 큰 뻥 앞에서 작은 뻥들은 다 죽는 거지. It takes a crane to build a crane. It takes 2 floors to make a story. It takes an egg to make a hen. It takes a hen to make an egg. There is no end to what I'm saying. It takes a thought to make a word.